이 정도 길이거든요. 딸까? 야! 짜잔! 이제 평평화 끝났으니까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뭔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차박이 좀 대세다 보니까 요기포프로 개조를 해서 다닌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평탄은 얼마 주고 했냐, 어떻게 했냐, 기능이 뭐가 있느냐,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또한 이걸 개조하기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부족한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부분들이나 그걸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면서도 좀 몰랐던 부분들, 설명을 안 해줬던 부분들, 분명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차일못이었거든요.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중간에 얘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그마한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들부터 해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면 뭐지? 어머 어머 어? 끊어졌네? 어떡해? 아니에요. 끼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고장내지 않았어요. 단점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이게 이유가 왜냐면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여주려고 힘을 좀 줬더니 좀 빼놓고요. 여기가 제가 옵션으로 달아놓은 것들이거든요. 멀티 인버터예요. 멀티 인버터 220V로 전환을 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시동 히터. 이게 지금 주행 충전기예요.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 배터리, 주행 충전기, 멀티 인버터 이렇게 4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느낀 게 있는데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해서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지금 4월부터 차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4월에도 춥더라고요. 확실히 추웠어요, 저는.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건조한 거야. 저쪽 보시면 제가 미스트를 차 안에 항상 놓고 다니는 이유가 너무 건조해서 요거는 사실 잘 쓰진 않아요. 동계 때나 뭐 극동계 때나 그런 때는 조금 써보는 걸로 할 건데 동계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피부가 건조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 필수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풀로 충전이 되면 저는 14.5까지 봤거든요. 이게 지금 배터리 용량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사실 지금 13.7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만땅이 1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인 인식상 13까지 있네? 뭐 12까지 있네? 이렇게 되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12.5? 12.7 정도까지 내려가면 거의 다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1, 2, 3, 4로 표기하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시동 히터. 히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 불 들어왔죠, 지금. 꺼놓겠습니다.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하면 시동을 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형식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버튼 있죠. 요거를 맨 위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버튼을 안 쓰고 있고, 안 쓸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요. 쓸 때는 아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 쓸 때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게 뭐냐면 자꾸 저게 방전돼서 220V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제가 이동을 2-3시간을 하고 그리고 쓴 다음에 이게 중간에 220V를 쓰다가 만약에 꺼졌으면 아, 여기서 하는 배터리보다 내가 쓴 양이 더 많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 건데, 다 쓰고 끄고 다시 주행하고, 근데 그 다음날에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방전이 돼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주행 충전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 안 되면은 다시 입고를 해서 AS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주행 중에 자동 충전되는 퓨즈가 저 앞쪽에 있거든요. 그쪽이 나가서 퓨즈를 제가 갈아줘서 다시 됐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는 분들은 확인해야 될 게,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 이 커버를 뜯어내면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가 지금 어디신지 보이시죠? 요거를 빼시면 이렇게 퓨즈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요거 보이시죠? 요걸 꺼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두 가지 있거든요. 그 퓨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하실 게, 저 본네트 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 숨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당겨서 여기 손을 넣어보시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쪽으로 열고 열립니다. 요거 똑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면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세 가지가 다 확인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AS 받으러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차체 내부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튜닝이라고 해야 되죠. 개조를 했을 때 또 추가한 사항이 또 무시동 히터, 멀티 인버터, 주행 충전기, 배터리 배터리까지 4개가 있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혼자서 또 차박을 하다 보면 조금 무서운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부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했던 게 카커튼입니다. 카커튼. 사면을 다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카커튼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드미러 쪽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찝는 뭔가를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 집게나 실핀 같은 걸로 꼽아놓고 다니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카커튼은 진짜 잘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로디포포 같은 경우가 플러스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만 플러스를 시켰는데, 이 카커튼이랑 여름 대비해서 모기장 추가를 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도 올리면 살짝 틈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블랙박스 속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찌개는 없어서 아주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 비치면 사실 자다가 깨진 않거든요. 일어나서 누가 요 틈 사이로 붙진 않겠죠? 근데 이 카커튼을 제가 해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요 부분은 카커튼이 없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꿀잠, 늦잠 자고 싶으신 분들은 헤드를 핸들 쪽으로 놓고 자세요. 저는 첫날 트렁크 쪽으로 머리 놓고 잤다가 빛 들어와서 깼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추가한 거는, 요거는 소켓, 12V 소켓을 뒤쪽에 또 하나 플러스를 시켰고요.
왜냐면 후방 도킹 텐트를 하게 되면 뒤쪽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추가를 시키고 220V 꽂는 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지금 포포로 개조를 시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승용차용이랑 화물용, 밴용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승용차용을 선택을 했어요. 무슨 차이냐면 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에 약간 공 같은 게 부착이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싫어서 저는 승용차용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밴용은 이 창문에도 이렇게 봉이 있지만 트렁크 쪽에도 하나 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커튼을 달거나 아니면은 뭔가 주방용품들이나 그런 걸 조금 달아놓으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계약금을 넣고 3월 29일 날 정확하게 출고를 받았어요. 여기도 제가 화성에 있는 카라반테일에서 포포로 개조를 했는데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안 돼서 조금 더 미뤄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총 827만 9천 원 정도 들었거든요. 시트 폐기 비용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옵션들 평판화 부분 해서 총 827만 9천 원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루프렉을 제가 달았어요. 루프렉을 달았는데 루프킹이라는 곳에 가서 그쪽을 설명을 드리고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다 의자도 가져다 놓고 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커피 한잔 하고 별 보러 갔을 때도 좀 올라가서 보고 이런 공간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나무 데크까지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앉을 수 있어요. 이 데크를 깔아놓지 않으면 그냥 짐을 올리는 공간이 되는데 저는 여기가 약간 카페 같은 느낌? 밥이나 음식들은 아래서 먹지만 위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데크까지 깔았고 루프킹이란 곳에 가서 설치를 했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저는 어닝도 같이 달았거든요. 총 금액이 스프레 그리고 데크까지 해서 총 209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차체가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충분히 튼튼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닝을 펴볼 건데 6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어닝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바람 많이 불 때보다는 여름이나 따뜻할 때 더 사용을 많이 할 거는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 추운 감이 있어서 스킨니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감성이 있어서 전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살짝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요. 이게 옆면 지지대거든요. 빼주셨으면 이걸 쭉 누르고 다시 한번 더 들게 눌리시면 또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이 폴대가 이 천보다 살짝 더 길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하지 마시고 이거에 맞춰서 살짝 운동. 이렇게 이 폴대를 다 빼셨으면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또 이걸 옆에 찍찍이에다가 붙여볼게요.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텐트처럼 줄로 연결해서 박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불거나 아래가 수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도 무방해요. 서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잘 서 있습니다. 길이나 넓이 같은 공간은 잘 나왔고요. 여기는 사실 4인으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의 길이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레일 평탄화, 루프렉, 어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차박하는 동안 느꼈던 부분들, 또 처음 캠핑을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다뤄봤어요. 이 영상이 첫 차박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